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해피 4데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캐나다도 유럽 이민족이 정착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유럽 다 크리스천 문화가 이렇게 크리스천 종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오늘이 부활절인데, 그래서 이제 해피 이스터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연휴 기준을 잡을 때 중요한 날 앞뒤로 쉬어요. 그래서 해피 프라이데이, 해피 세터데이, 해피 이스터, 그다음에 내일은 또 해피 먼데이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렇게 4일을 연휴로 잡고, 거의 지금 일반 상가 외에는 문을 안 여는 데가 많아요. 공무원은 당연하고 뭐 은행 업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외국에 가면은 항상 할리데이 때 해피자를 붙어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뭐 해피 발렌타인 데이, 또 뭐 해피 크리스마스 데이, 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은 항상 해피 캐나다 데이, 해피 할로윈 이렇게 항상 해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왜 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해피한 표정과 좀 이렇게 뭐 가진 게 있든 없든 힘들든 안 힘들든 항상 해피하게 사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이게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해피 벌스데이 그러잖아요. 항상 해피 먼데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인사가 여기 사람들은 그래요. 해피 먼데이, 해피 투스데이, 해피 웬즈데이, 해피 서스데이, 해피 프라이데이, 해피 세터데이, 해피 선데이. 여러분 매일 영어로 해피 먼데이부터 선데이까지 가족들과 영어로 하십시오, 이제. 그래서 중요한 날 뭐 한국에 뭐 있잖아요. 제가 좀 많이 까먹었는데, 그런 행사한 날 있으면 해피를 꼭 붙여서 그날을 영어로 한번 써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요, 제가 하도 이렇게 여러분 댓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신디맘. 어제 제가 봤어요. 제가 대충 보긴 보는데 나름대로 꼭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순차적으로 올려야지 하다가 이렇게 한글로 하시다가 제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아까 금방 또 영어로 쫙 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할까 그래서 제가 다 넣고 '아 빨리 해 드려야 되겠다.' 왜 그런 말 있어요, 성경에. "두드려라 열리리라. 청하여라 구하여라." 그렇게 어떤 속담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정말 두드려서 제가 아이고 바로 열렸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이 신디맘 이분 사연하고 또 한 분은 인제 제가 인제 댓글로 주시는 분은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이름 그대로 불러 드려요. 근데 인제 메일로 오신 분들은 쪼금 이렇게 신중하니까 제가 이름은 안 부르고, 또 메일로 오신 분 중에 또 심 애청자님이라고 계세요. 그 두 분은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보시겠죠? 그래서 이분 두 분 다 사연이 지금 아이 데리고 유학으로 와서 취업해서 영주권을 받고 싶다. 그런데 인제 좀 아직 궁금한 것도 있고 확신도 없고, 그런데 이 두 분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보셨고 또 다른 데서 무슨 얘기 듣고 이러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것도 이해해요,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아우 좀 이렇게 안타깝고, '정말 이민 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인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고 정말 개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정말 이민이 꽃길도 아니지만 남의 나라 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정말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취업 후 바로 이민과 유학 후 취업해서 이민을 하는 게 이 과연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계속 이런 메일이 오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종합 정리하는 것도 제 지나간 영상 곳곳에 많이 이렇게 언급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가 봐요. 물론 저도 하다 보면은 꼭 나중에 '아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업데이트하려고 노력도 하기는 하거든요. 일단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왜냐면 컬리지가 대부분 8 시나 8시 반에서
뭐 4시, 3시 반, 뭐 4시 반까지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 9시에 딱 시작해서 3시에 끝나는데, 물론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이렇게 살아본 거, 주변에서 본 것만 이렇게 조언을 할 뿐이지 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걸 항상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아빠랑 같이 오고, 어차피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공립 칼레지 들어갈 때는 거의 배우자 워크 퍼밋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이민이나 유학 관련하신 분들 좀 이렇게 자꾸 제가 컨택을 좀 해보거든요. 왜냐면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싶어서, 저야 그동안 이제 경험만 한 거하고,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하고 어떤 느낌 가지고 그거를 이게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올렸었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제가 느껴져서 아우 안 되겠다. 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제가 자꾸 알아보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정말 공립 칼리지는 배우자 워크퍼밋을 준답니다. 그 얘기는 공립은 나라에 등록이 돼 있고 나라에서 어떤 책임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입학 허가서는 받고 정부에서 그냥 뭐 그래 공부해라라는 허가서는 내주는데, 근데 이 워크퍼밋까지 줄 때는 정부가 약간 책임감을 느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 칼리지는 배우자 워크퍼밋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그 유학원이나 어디에 상담하실 때 그걸 꼭 물어보시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선택의 기준이 어딘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영어하고 기술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영어 기술이 되면 여러분, 유학고 이민도 필요 없고요. 취업 후 이민도 필요 없어요. 그 연방이나 주정부에 점수제로 독립 이민, 그러니까 경험, 익스피리언스드, 그, 뭐지? 이미그레이션.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대요, 이게. 근데 영어도 안 되고, 특별한 전문 기술도 좀 이렇게 매니저급 있잖아요. 그리고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든가 차후장 시빅 엔지니어라든가 하여튼 전문 기술도 좀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이민 올 때도 그랬었어요. 중간 관리자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나중에 힘들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직업군이 사실 그런 분들은 다 그 독립이민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영어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민을 가고 싶어. 아이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안타까워서 계속 메일도 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는데, 이 차이가 그 영어와 기술인데, 그게 두 가지가 안 되면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혜택과 행복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은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취업을 아무데나 해서 영주권 밖에서 아무데나 해서 몇 년을 허비하고 영어는 영어대로 안 돼서 고생하고 계속 그 직업으로 한국에서도 해보지 않은 힘든 어려운 일을 나중에 가서까지 하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이런 걸 많이 봐서, 제가 어차피 하려면 경제적 여유를 차라리 모아서 영어도 좀 해서 여기 와서 칼리지 가서 캐네디언들과 어울리면서 캐나다 직업 잡고 전문 취업 잘 되는 거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정말 취업한 사례가 있냐 뭐가 있냐 하는데, 이거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두 분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아이들 케어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힘들 때는 그 학교가 8시부터 봐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4시, 5시까지 봐주는 학교도 있고, 대신 요금을 더 지불하면 돼요. 만약에 얘가 다니는 학교에 그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동네에, 왜냐면 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같이 다녀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한테나 아니면 그 교육청이라든가 부탁을 하세요. 내가 아이들 픽업을 해줄 수가 없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픽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컨택 좀 해줘라. 그럼 물론 그 시간에 페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보면은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아빠랑 같이 온 사람보다 많이 여러 가지로 제약도 따르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아빠랑 같이 오라는 이유가, 안 그러면 혼자 애 셋을, 둘을 하나든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그러면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겠다면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아이들 먼저 데리고 와서 하겠다니까. 왜냐면 이제 아빠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근데 방법은 다 그렇게 자기가 찾아야 돼요. 무조건 어 무조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애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제 주변에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거지.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여기 오시면 교회나 성당이나 꼭 가시는 게 좋다고. 믿음과 상관없이 아무래도 도와줍니다, 이민자들은. 그리고 훨씬 더 까다롭지가 않아요. 외국 애들은 좀 까다롭거든요. 뭘 부탁을 하거나 이래도. 왜냐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분들은 조금 유돌이라 그러죠. 유도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내가 페이할 테니까 당신 아이 픽업할 때 좀 이렇게 내 아이도 픽업해 주고 1시간만 댁에서 좀 놀게 해 줘라. 내가 페이하겠다. 그러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가서. 그거는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엄마가 학생으로 이렇게 칼리지에 들어갈 때 아이가 동반 비자로 나오냐? 당연하죠. 왜냐면 엄마가 공부하는데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는요. 이 정부에서는 그게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당연히 패밀리 중심입니다. 항상 패밀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패밀리 데이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칼리지 근데 이제 문제는 칼리지에서 그 주 정부에서 이 엄마가 ESL을 받는다 뭐 영어 유학은 아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로는 된다는 데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 풀타임 전공 들어갔을 때는 거의 돼요. 아이들 동반비자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해 봐야 안다 그러죠. 항상 어떤 일이든지 여기서 이 말 들리고 저기서 저 말 들릴 때는요. 내가 직접 해 보기 전에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가족을 데리고 오는데 한 사람만 공부시키고 가족을 내친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물론 특별한 안 좋은 기록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외에는요. 예외라는 거는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아 그래서 참 영어하고 그 기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칼리지를 가게 되면 영어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기술도 내가 습득을 하는데 인제 이렇게 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30대 40대 갔는데 취업이 정말 되냐 안 되면 어떡하냐. 저도 사실 몰라요 이거. 그런데 제 영상에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마니토바에 처음에 간 이후 나도 대도시 자격이 너무 40에 왔으니까 대도시의 자격이 안 됐고 너무 고생할 것 같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마니토바에 사업인면으로 먼저 가서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어머 취직도 잘 되더라. 근데 제 주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40대 전부 40대였어요. 40대인데 자동차과 1년 했던 사람, 헤어 했던 자매님 그리고 치기공 했던 분 그 덴틀 제가 했었고 그다음에 네일러도 그때 됐었어요. 정말 운 좋은 게 그 당시에는 소도시는요. 사람이 귀하면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와야 경제가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죽어요. 망해요. 그래서 소도시에서 워낙 캐나다가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기존의 초에 이민자들이 일궈 놨는데 뒤에서 받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60대 70대 이민자들 엄청 환영해요. 왜냐? 본인들 누가 책임질겨. 은퇴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이민자라도 누구든지 와서 경제 성장을 해 줘야지 내가 연금을 받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도시도 환영하죠. 근데 대도시는 젊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젊은 아이들이 기존에 유학 가서 바로 취직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면 좀 둔하고 한국에서 30년 40년 살다 온 사람이 여기 빠릿빠릿하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소도시를 추천하는 거고요. 그 당시 제가 소도시에 있을 때도 다 40대였어요. 빠른 분은 30대. 근데 거의 2년 안 해요.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1년 해 보고 안 되면 뭐 그냥 아무 데나 취직하지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뭔가 좀 알고 오시는 분들은 식당 일이나 노가다 하기 싫고 그런 그 허드렛 일 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칼리지를 갔어요. 칼리지 가서 1 년만 이제 영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영어 공부하고 전공 공부해서 1년 만에 그때 당시 칼리지 레드리버 다 레드리버 나왔거든요. 나와서 취직 안 된 사람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벌써 16년 전에 갔으니까 13, 14년 전, 아니죠. 제가 마니토바 있을 때까지니까 10년 전까지, 그래서 아니 6년 전이구나. 제가 여기 넘어온 지가 6년 전이니까 거의 10년 동안 제가 봤을 때 마니토바에서 그 외곽 지역에서 취직 안 된 사람을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유학하고 후에 취업해서 이민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학했다고 정부에서 영주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회사의 문을 두드려서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보장하는 거예요. 정부에. 나 이 사람 데리고 일 시키겠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정부에 이 사람 나 데리고 일할 테니까 그 책임질 테니까 이거 영주권 주세요라는 레터를 써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면 다 서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워크 퍼밋이,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하면은 당연히 회사에서 워크 퍼밋 줍니다. 그 받고 그걸 1년 있다가 영주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저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왜냐, 저 때도 그랬거든요. 뭔가 이렇게 기회에 있어서 빨리빨리 움직인 사람은 됐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막 간보신 분들은요, 집도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이민도 안 된 사람 많고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하기에 달려 있고 정말 운이 없어서 열심히 했는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어도 잘해. 그 칼리지에서 덴탈 어시스턴트를 했어. 널싱을 했어. 응?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서 아니면은 뭐 이거 자동차 그 샵에서 나를 썼어. 그런데 이 직원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회사에도 이 사람이 좋아. 그런데 나라에서 왜 영주권을 막죠? 이민이 안 되죠. 왜 안 되죠? 나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가끔 가다가 정말 되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뭐 되냐 안 되냐 그러는데 그 전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그러죠. 전문가 의뢰를 해보라고. 그리고 몇 군데 다녀보라고. 왜냐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내가 하지 않은 업무를 다른 상대방이 업무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현실적으로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느낀 거는 정부에서도 영어 안 되고 그냥 와서 취업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고 적응이 안 돼. 본인도 고생하고 싫은 거야. 그런 경우 많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 이민도 영어 안 되고, 저 때 그랬어요. 영어 안 되고 사업만 하다가 그냥 적당히 하고 돈만 벌고서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아요. 실패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은 그동안 일어났지만 둘 다 영어가 안 돼서 여기서 정착하고 진짜 자자손손 살 줄 알았는데, 응?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영주권을 줬는데 보니까 영주권 받고 가버린 사람, 시민권 받고 가버린 사람, 그리고 여기서 연금만 타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내가 이민관 입장이 되라니까요. 내가 이민관 돼도 이렇게 강화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캐나다 전체 지역으로 영어를 강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뭐 30대든 40대든 여기서 차라리 영어 공부해서 그 전문 과정을 컬리지 거쳐서 졸업을 했고, 그래서 취직한 사람들은 안 될 이유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 이민도 어려워졌고요. 그 여러분 그냥 뭐 그 바로 그 취업해 가지고 뭐 영어 안 돼서도 취업하면 어딘지 내가 뻔히 얘기했죠. 그것만 해서 영어 못해도 바로 취업해서 영주권 나온 것도 힘들게 영어 점수를 추가해 버렸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실패 사례도 많이 봤고, 그냥 또 그렇게 해서 샵 하나 내고 뭐 네일샵이라든가 뭐 스시집, 식당 가장 많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비전이 딱 그거예요.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식당 오픈해서 아니면 마트 하나 오픈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It's okay.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모든 게 영어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꼭 영어 하고 그다음에 이왕이 뭐 여기서 칼리지 하면, 왜 지금 시세가 그러니까 칼리지 와서 공부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취업하면 당연히 취업해야 돼요. 취업 여러분이 안 되면 제가 막말로 그랬어요.
아 내가 영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좀 실력도 좀 딸리고 만약에 그랬어. 그래서 취직이 안 돼. 나한테 뭔가가 있어. 아이 그러면 까짓 거 영어는 되잖아 일단. 응? 기본은 되니까 뭐 마트든 식당이든 어디 가서는 하다가 기회 봐서 내가 원하는 취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하면 된다고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물론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저 말도 틀릴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 전문가도 아니고 누구 뭐 도와주는 그 업자들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살면서 막 이게 안타까워 가지고 야 정말 영어 안 되니까 10 년 20년 된 사람 제가 주변에 보잖아요. 안타까워서 기본은 하고 근데 기본해 갖고는 요즘 영주권도 못 받더라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헤어 디자이너들 지금 뭐 이렇게 마트에 계신 분들 식당 계신 분들 진짜 한 2-3년 전까지 받은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다 영어 점수가 올라 가지고 지금은 심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에 이렇게 자꾸 영어하고 칼리지를 강조한 거지 만약에 이게 아닌 것 같고 좀 불안하다. 아니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막 오고 싶다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영어 빡시게 해라. 그리고 돈 벌어라. 그리고 돈 벌면서 공부하면서 그 파트타임이라도 할 수 있게 무슨 그 기술도 있으면은 좋으니까 일부러 돈 들여서는 하지 말고 주말이라도 잠깐 잠깐 해라." 그게 그 세 가지가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 거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우려가 있고 또 잘 될 경우도 있고 다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한 만큼 그리고 이 현실을 이렇게 잘 보고 이게 이민이라는 게 캐나다 사회도 변해요 사실은. 이민 카테고리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내가 지금 해당하는 곳에 지금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제가 확신을 갖는 거는 영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캐나다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술직이 딸린단 말이에요. 응? 그 원래 그 간호사직이라든가 뭐 목공이라든가 웰더, 플러밍 이게 사실은 힘든 직업입니다. 직업병들 많아요. 제가 가장 슬픈 소식을 요즘 내가 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냥 얘기하긴 그런데 그러니까 직업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 좋은 병이 와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은 영주권을 따야 되니까 와서 영어도 잘하고 어떤 전문 자격이 있으면 내가 그 직업을 했다 하더라도 딱 스탑하고 정말 내가 공무원 쪽이라든가 차라리 뭐 빌딩 서비스라든가 뭐 진짜 빵 공장이라든가 좀 더 수월한 일을 얼마든지 영주권 받고 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전문 기술 여기서 취업 잘 되는 과를 반드시 선택하셔야지 여러분이 취업이 잘 됩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적성에 맞고 내가 너무 조금 음 그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서 전공을 잘못 선택하면 취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분한테 비슷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족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연락 주면 제가 또 업데이트 할게요. 어쨌든 공립 칼리지에 가시는 분들은 남편분이나 뭐 아내분이 워크 퍼밋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아주 겁이 나요. 가서 해 봐야지. 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궁금하고 답답한 거 메일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간혹 그 메일로 힘든 거 토로하고 계신 그 저한테 토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도 같이 울면서 또 기쁨 주려고 많이 애쓰고 있고 함께 성장해 가고 노력하고 좋은 곳에서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봬요.